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가연축 웨스트 신드롬, 원인부터 1차 치료제, 합병증 총정리입니다. 연가연축 인판틸 스페이셈스 웨스트 신드롬은 생후 대략 3일 2개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심각한 연각이 뇌전증으로 신경학적 응급 상황에 해당합니다. 1. 어떤 질환인가요? 보통 생후 1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작 증후군으로 특징적인 발작 양상, 연가연축 발달, 퇴행, 뇌파상해, 힙사리드미아, 고진폭 불규칙 뇌파를 핵심으로 합니다. 대부분 뇌구조 이상, 유전질환, 대사질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기저뇌 손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작 연축의 특징입니다. 보통 수초 이내의 짧은 굽힘 플렉솔, 또 뼘 엑스텐소, 혼합형 근육 수축이 한 번에 여러 개 클러스터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1.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접으며 두 팔을 앞으로 모으는 움직임. 2. 온몸을 번쩍 펴듯이 긴장하는 움직임. 3. 수면에서 깨면서 또는 잠들기 직전에 연속해서 수십 차례 반복되는 짧은 경련입니다. 뇌전증 발작처럼 보이지만 너무 짧고 애매해서 논란반사나 복통, 잠꼬대 등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3. 발달과 연관된 징후입니다. 발작과 함께 또는 그 전후로 이미 획득했던 발달 기술이 떨어지는 발달 퇴행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1. 잘 웃던 아이가 눈 맞춤 사회적 미소가 줄어든다. 2. 잡기, 뒤집기 등 운동 발달이 정체되거나 되레 못하게 된다. 입니다. 발작 빈도가 많거나 치료가 지연되면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장기적인 발달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4. 진단입니다. 영상이나 동영상만으로 확진할 수 없고 뇌파 EEG 검사가 필수입니다. 전형적으로 힙사리드미아라고 불리는 고전압, 불규칙한 뇌파 소견이 관찰됩니다. 노회 MRI, 대사, 유전 검사 등을 통해 기저 원인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저 질환에 따라 예후와 치료 전략이 달라집니다. 5. 치료와 예후입니다. 치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1차 약제로는 ACTH 주사,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 미가바트린, 특히 결절성 경화증 관련 연가연축 등이 쓰입니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발작을 빠르게 조절할수록 이후 인지 발달 예후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아이들에서 지적장애, 운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난치성 뇌전증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장기적인 재활 발달 치료 특수교육 개입이 중요합니다. 6. 보호자가 특히 알아야 할 점입니다. 잠결의 움찔, 놀라는 것 같다, 복통 같아 보이는 짧은 몸굽힘, 이 클러스터로 반복되면 영상을 찍어 즉시 소아신경과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가연축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련성 울음 소화불량이 아니라 치료 지연 시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응급성 질환입니다. 이미 진단받은 경우 1.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복용주사 스케줄을 정확히 지키고 2. 발작 일지와 동영상 기록을 남기며 3. 물리, 작업, 언어치료 등 발달 지원 서비스를 가능한 한 빨리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연축 웨스트 증후군은 생후 3, 8개월 사이의 영객에 주로 발생하는 드문 뇌전증의 일종입니다. 이 질환은 뇌의 특정 부위가 아닌 뇌 전체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크게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 70, 80%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증상성, 심토매틱이고 나머지는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1. 출생 전 원인, 피리나탈, 가장 흔합니다. 태아 시기에 뇌가 형성되거나 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뇌 발달, 기형, 코르티컬 디스플라시아, 뇌의 피질이 형성될 때 신경세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열된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유전적 질환 1. 결절성 경화증, 튜베로스 스클레로시스, 연가연축의 가장 대표적인 단일 원인으로 꼽힙니다. 뇌의 양성 종양 결절이 생겨 뇌전증을 유발합니다. 2. 다운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 3. 최근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ARX, CDKL5, STXBP1 등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가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아미노산이나 유기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뇌에 손상을 주는 경우입니다. 태내 감염, 임신 중 풍진,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톡소플라스마 등의 감염입니다. 출생 시 원인, 페리나탈입니다. 분만 전후 과정에서 뇌에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HIE, 난산 등으로 인해 태어날 때 아기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뇌출혈, 미숙아나 난산으로 인한 두개 내 출혈, 저혈당증, 출생 직후 심한 저혈당으로 인한 뇌 손상입니다. 출생 후 원인, 포스트나탈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외부 요인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중추신경계 감염, 세균성 수막염, 뇌염 등을 앓고 난 후유증, 뇌외상,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뇌종양, 드물지만 영아기에 발생한 뇌종양입니다. 원인 불명, 크립토제닉, 아이디오패틱입니다. 약 10~30%의 경우 MRI나 유전자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특발성 이디오패틱이라고 불렀으나 최근 진단 기술의 발달로 미세한 뇌 기형이나 유전자 이상을 찾아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원인 불명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예후 치료 결과가 더 좋은 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병력이 있는 아기들은 연가 연축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미숙아 및 저체중아, 뇌 발달이 미성숙하거나 뇌출혈 위험이 높음, 신생아기, 뇌전증 병력, 생후 1개월 이내에 경련을 했던 경우, 발달 지연, 연가 연축 발병 전부터 이미 고개 가누기나 온가리 등의 발달이 늦은 경우, 가족력, 드물지만 형제나 부모 중에 연가 연축이나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조언입니다. 영아 연축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아기의 인지 발달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기가 팔다리를 뻣뻣하게 굽히거나 뻗는 동작을 반복 하루 수십 회 하거나 잠들 무렵이나 잠에서 깰 때 이런 증상이 집중된다면 즉시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뇌파 검사 EEG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초기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연축 웨스트 증후군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아이의 예후 지능 및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응급 질환입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모호하여 배앓이나 논란 반사로 오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1.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의 특징입니다. 연가연축은 일반적인 뇌전증 거품을 물거나 온몸을 떠는 대발작과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A. 독특한 동작의 반복, 잭나이프 발작입니다. 폴더 인사, 갑자기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머리, 몸통, 팔다리를 동시에 앞으로 굽힙니다. 가장 흔함. 만세 동작, 반대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팔다리를 쫙 뻗는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움찔거림, 아주 짧게 1~2초. 목이나 어깨를 으쓱 하거나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는 미세한 동작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B. 군집성, 클러스터링,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을심초 강력으로 10회, 수십 회 연속해서 반복합니다. 잠깐 울다가 멈추고 다시 동작을 하고 우는 패턴을 보입니다. C. 특정 시간대, 주로 잠들 무렵이나 잠에서 막 깼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깊은 잠을 잘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D. 발달의 정지 및 퇴행, 심각한 신호입니다. 경련과 함께 아이가 자라던 온가리가 줄어듭니다. 눈 맞춤이 사라지고 무표정해지거나 고개 가누기를 못하게 되는 등 발달이 멈추거나 퇴보합니다. 다른 증상과의 구별법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BS 모로 반사, 신생아 놀람, 모로 반사는 큰 소리나 위치 변화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한 번 하고 맙니다. 반면 연가연축은 자극 없이 발생하며 반복적입니다. 뮤에스 배앓이, 영아산통. 배앓이는 다리를 굽히고 계속 울지만 연가연축은 규칙적인 강력으로 움찔하고 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3. 진단 방법, 병원에서의 검사입니다. 의심 증상이 보이면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즉시 방문해야 합니다. A. 뇌파검사, EEG, 필수이자 확진검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연가연축 환아는 발작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뇌파가 매우 무질서하고 높은 전압을 보이는 고진폭 뇌파, 힙살리드미아, 점두뇌파라는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뇌파가 확인되면 연가연축으로 확진합니다. 비뇌 MRI,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뇌파 검사로 확진된 후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합니다. 뇌의 구조적인 기형, 종양, 손상 부위 등을 확인합니다. C대사 및 유전자 검사입니다. 혈액, 소변, 척수액 검사를 통해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유전자 돌연 변이가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D. 부모님을 위한 행동 요령입니다. 만약 아이에게서 위와 같은 증상이 의심된다면 동영상 촬영, 병원에 가면 아이가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발작 당시의 모습, 전신이 나오게과 반복되는 패턴을 1절 2분 정도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즉시 응급실 외래 방문, 며칠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가연축은 뇌가 지속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는 상태와 같아 치료가 늦어질수록 뇌 손상이 큽니다. 응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치료법과 약물 효과입니다. 연가연축 웨스트 증후군은 뇌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응급 질환이므로 진단 즉시 강력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경련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1경련의 완전한 소실, 스파즘 프리덤과 두 뇌파의 정상화, 고물결 뇌파의 소실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을 믿고 1차 치료제부터 과감하게 사용하여 뇌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의 뇌를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1차 치료제, 가장 먼저 쓰는 약물입니다. 연가연축 치료의 표준이 되는 두 가지 핵심 약물이 있습니다. 원인 결절성 경화증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A. 비가바트린, 상품명 사브릴 등입니다. 적응증, 결절성 경화증, 투베로스 스클레로시스, 이 원인인 경우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90% 이상.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1차로 많이 시도합니다. 효과, 뇌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농도를 높여 뇌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복용, 시작 후 수일 또 2주 이내에 반응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부작용, 1. 시야 결손, Visual Field Constriction.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장기 복용 시 망막 독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9. 졸음, 보채기, 근긴장 저하. 3. MRI상 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가역적, 약을 끊으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B. 호르몬 요법 ACTH 주사 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입니다. 적응증, 결절성 경화증이 아닌 경우 원인 불명 등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가바트린보다 우선 권장되기도 합니다. 종류 1.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주사제입니다.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약 60, 80%의 환자에게서 경련이 멈춥니다. 2. 고용량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론 등 경구약 먹는 약입니다. 주사제보다 투여가 간편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부작용,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면역력 저하,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D. 쿠싱 증후군, 얼굴이 보름달처럼 붓고 문페이스, 체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3. 성격 변화, 아이가 심하게 보채고 잠을 못 자며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4. 고혈압, 위장장애, 전해질 불균형 등입니다. 2. 2차 치료제, 1차 치료 실패 시입니다. 1차 약물 비가바트린 호르몬을 사용했음에도 2주, 4주 내에 경련이 멈추지 않거나 뇌파가 호전되지 않으면 빠르게 다른 항경련제로 변경하거나 병용합니다. 주요 약물 토피라메이트, 발프로산, 조니사마이드,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등 비타민 B6, 피리독신, 드물지만 비타민 B6 의존성 발작인 경우가 있어 치료 초기에 고용량 비타민 B6를 투여해 보기도 합니다. 3. 비약물적 치료, 약물 난치성일 때입니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약 30% 정도의 환자들에게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A. 케톤 생성 식이요법입니다. 원리,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여 뇌가 포도당 대신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효과, 약물 난치성 연가연축 환자의 약 35, 50%에서 효과를 보입니다.
분유를 특수 분유 케톤 분유로 바꾸거나 식단을 조절해야 하므로 부모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B. 뇌전증 수술입니다. 대상 MRI나 PET 검사에서 뇌의 특정 부위 국소 병변 내에 명확한 기형이나 문제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예, 국소적인 피질 이형 성증. 효과 병변을 제거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신적인 뇌 기형이나 대사 질환인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3. 치료의 예후와 부모님의 마음가짐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치료 시작이 빠를수록 지능 발달 예후가 좋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위험합니다. 재발 가능성, 치료 성공 후에도 약 30% 정도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감기 등 컨디션이 나쁠 때 다시 증상이 보일 수 있으니 완치 판정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발달 재활, 경련이 멈춘 후에는 지연된 발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후와 장기 합병증입니다. 연가 연축 웨스트 증후군의 예후는 발병 원인이 무엇인가와 얼마나 빨리 치료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원인입니다. 예후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A. 원인 불명, 특발성 그룹 약 30%입니다. 발병 전까지 발달이 정상이었고 MRI 등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약 30-50%의 아이들은 정상에 가까운 지능과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가 성공할 경우 학교 생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B. 원인 규명, 증상성, 그룹 약 70-80%, 뇌 기형, 결절성 경화증, 출산 전후 뇌 손상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기저질환 자체가 뇌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더라도 지적장애나 운동장애가 남을 확률이 80-90% 이상입니다. 이 장기적인 경련의 변화, 뇌전증의 진화입니다. 연가연축의 연축 움찔거리는 발작 자체는 아이가 자라면서 보통 만 3, 5세경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전증 자체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A.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의 이행입니다. 영아연축 환아의 약 50%는 소화기의 난치성 뇌전증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의 발작 넘어지는 발작, 멍해지는 발작 등 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약물로 조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B. 기타 뇌전증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분 발작이나 전신 발작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장기 합병증입니다. 경련 외에도 뇌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A. 지적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입니다. 가장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전체 환아의 78-80%에서 중등도 이상의 지적장애가 발생합니다. 언어 발달이 특히 늦어지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B.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연가연축 환아의 약 30% 정도에서 자폐 성향이 나타납니다. 눈 맞춤이 어렵고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며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결절성 경화증이 원인인 경우 자폐 동반율이 높습니다. C. 뇌성마비 및 운동장애입니다. 뇌 손상 부위에 따라 팔다리의 마비, 경직, 보행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혼자 앉거나 걷는 운동 발달 마일스톤이 또래보다 현저히 늦어집니다. 4.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 약물 합병증입니다. 장기간의 고용량 약물 치료로 인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가바트린 사브릴, 장기 복용 시 시야 결손, 터널 시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표현을 못하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스테로이드 ACTH, 장기 사용 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성장 지연, 비만 쿠싱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모님을 위한 조언, 희망과 준비입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골든타임 사수, 증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치료하여 뇌파를 정상화시키면 예후가 훨씬 좋아집니다. 적극적인 재활, 경련이 잡히면 즉시 인지, 언어, 물리 치료를 시작하세요. 뇌가소성, 뇌가 변하는 능력, 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자극은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장기전 대비, 연가연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완치보다는 관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아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아 연축과 ADHD의 차이점입니다. 영아 연축 웨스트 증후군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산만하거나 눈을 맞추지 않는 모습 때문에 혼동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가 연축은 뇌전증 응급질환이고 ADHD는 신경발달 장애 행동 기질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2. 증상으로 구별하기입니다. 부모님이 관찰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별법입니다. A. 움직임의 성격입니다. 연가 연축,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몸이 접히거나 뻗어지는 느낌입니다. 1, 2초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움찔움찔하며 멈추게 하려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ADHD, 아이가 지루함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몸을 비비꼬거나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주거나 관심을 돌리면 멈출 수 있습니다. B. 눈 맞춤과 상호작용입니다. 연가 연축, 경련이 시작되면 평소 잘 웃던 아이가 갑자기 무표정해지고 엄마와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Visual ignorance,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며 옹알이도 줄어듭니다. 퇴행. ADHD, 산만해서 시선이 여기저기 분산될 뿐 엄마와 눈을 맞추고 웃거나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해 있어서입니다. C. 수면과의 관계입니다. 연가 연축, 주로 잠들 무렵이나 잠에서 깰 때 발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ADHD, 깨어있는 시간 내내 산만합니다. 잠들기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잠과 관련된 특정 패턴의 동작은 없습니다. 3. 중요한 연결고리, 합병증으로서의 ADHD입니다. 두 질환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아 연축을 앓았던 아이들은 뇌 발달에 영향을 받아 성장하면서 후유증으로 ADHD나 자폐 성향, 지적 장애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영아기에는 영아 연축으로 시작했다가 경련이 멈추고 자라면서 ADHD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가 연축 치료가 끝난 후에도 초등학교 입학 전후까지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문제가 없는지 꾸준히 발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아 연축의 핵심 치료, ACTH 요법과 철저한 부작용 관리 가이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연축 웨스트 증후군, 진단을 받고 뇌파를 안정시키기 위해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주사 요법을 권유받은 부모님들은 매일 주사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과 엄청난 부작용 목록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아이의 뇌 발달을 갉아먹는 전기폭풍, 뇌전증성, 뇌병증을 잠재우고 발달의 궤도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골든타임 치료법입니다. ACTH 치료 기간은 아이도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뼈를 깎는 인내를 해야 하는 고단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해 보이는 부작용들은 주사를 끊으면 서서히 눈 녹듯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당장의 부작용보다 이 치료를 통해 지켜낼 아이의 평생 뇌 발달과 인지 기능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1. ACTH 요법이란 무엇인가요? ACTH는 우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을 자극해 강력한 항염증 및 면역 조절 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치료 원리, 연가 연축은 발달 중인 아기의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일정 기간 ACTH를 근육 주사하면 뇌 신경망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뇌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망가진 뇌파의 균형, 항상성을 극적으로 회복시킵니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부작용과 대처법입니다. ACTH는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뚜렷합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아기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약이 잘 듣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므로 주치의와 함께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이 시기를 버텨내야 합니다. A. 면역력 저하와 감염 위험, 가장 주의입니다. 증상,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방어군인 항체 생산이 줄어들어 폐렴, 요로감염, 장염 등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대처법, 치료기간 및 치료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철저한 외부 격리범가 필수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마트, 키즈카페 등의 외출을 삼가고 가족들도 외출 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를 신생아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비, 심혈관계 및 전해질 변화, 고혈압과 저칼륨 혈증입니다. 증상, 체내에 나트륨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습니다. 반대로 칼륨은 빠져나가 근육이 무력해지거나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줘 뼈가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피검사 전해질 수치 확인을 진행하며 필요시 혈압약이나 칼륨 보충제를 함께 처방받아 조절합니다. 시, 대사 이상, 체중 증가와 고혈당입니다. 증상,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여 분유 모유를 계속 찾게 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는 쿠싱 증후군 형태의 비만이 나타납니다. 혈당이 높아져 일시적인 당뇨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처법, 체중 증가와 얼굴 부종은 약을 끊으면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가역적 반응이므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변 검사와 체중 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D. 가역적 뇌 위축, 영상검사상의 변화입니다. 증상, 치료 중 뇌 MRI나 CT를 찍어보면 뇌가 쪼그라든 것, 뇌 위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이는 실제 뇌세포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호르몬 영향으로 뇌 속에 수분물이 빠져나가 부피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가짜 뇌 위축, 가역적 수분 이동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드물게 경막하 수종 등이 생길 수 있어 영상 추적 관찰을 합니다. 3. 치료 시기별 흔한 증상 변화입니다. 부작용은 개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주사 횟수가 누적되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부모님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아이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 치료 시작, 1주차, 감정의 요동입니다. 극심한 짜증과 보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심하게 우는 불면증, 예민함, 부모님이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중기, 2주차, 신체 대사의 변화입니다. 식욕 폭발, 얼굴과 배가 빵빵해지는 부종 및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다모증, 털이 많아짐, 피부 착색, 후기, 감량기, 치료 종료 직후, 면역력 주의보입니다.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타페링 시기, 감염에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이므로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 열이 나는 질환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